왜 이거 안 돼? 아 이거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냐? 실패하면 폐지, 성공하면 송출 아닙니까? 영화를 통해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교수님과 함께 읽는 필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배은 한국어문화연구소 연구 교수님과 한국의 과열된 사교육 사회를 비판하는 영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를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번 교필 2화에서는 우리 대학 역사문화학과 소속 강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하고 계시고 우리 대학에서 역사문화 길잡이, 한국 근대사의 전개 등 강의를 맡아 하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다양한 분야 중에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굉장히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가 바로 역사라는 학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 또한 학창 시절에 역사 공부하는 거 어렵지만 재밌어 했거든요. 이제 역사 공부는 그냥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쭉 연결되다 보니까 인과관계도 있고 앞의 내용을 알면 뒤의 내용도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오늘 볼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영화를 함께 읽을 학우분을 소개할 건데요. 지난 1화에서도 함께 자리 빛내주셨던 윤은서 학우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학부 윤은서고요. 저는 지난 1화 촬영을 하고 그 후로도 그냥 계속 영화 보고 공모전도 나름 준비해보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요. 지금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사건을 생생하게 담아낸 화제의 영화 서울의 봄인데요. 교수님,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제가 이 영화를 선정한 이유는 정말 현대사를 다룬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현대사를 다룬 영화가 나왔고요. 게다가 참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관객이 들었어요.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대, 30대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두운 소재, 무거운 소재의 영화를 참 젊은 관객들이 이걸 보면서 역사를, 우리 현대사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연령과 성별에 무관하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선정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던 일촉즉발의 9시간, 서울의 봄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죠. 두 분께서는 예고편과 포스터 그리고 이런 시놉시스를 보셨을 때 어떠한 첫인상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고편에서 보면 두 가지가 지금 저한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전두광이 얘기한 거죠. 누군가가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고. 그럴까요? 나의 선택은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린 이미 전제 조건을 알고 있잖아요. 12.12는 군사 반란으로 처벌을 받았죠. 쿠데타는 성공해도 반란이고 실패해도 반란이에요. 국민의 힘이 있는 한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고편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어구였습니다. 영화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러 가기 망설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영화 보기 싫다. 근데 예고편만 보면 잘 만든 블록버스터 예고편 같이 너무 보고 싶게 만드는 예고편이었고. 이번 코너는 전공 안경 끼고 영화 보기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저희가 영화 속 키워드를 놓아두었는데요. 안경은 역사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끼는 거예요. 아, 정말 반만 거칠까? 제가 이렇게. 그럼 은서님께서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한번 골라주세요. 일단 맨 처음에 있었던 제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은서님께서 뽑으신 제목은요, 영화 제목 해석에 관한 키워드인데요. 봄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봄이 있으려면 겨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은 바로 긴 겨울이었죠. 우리 역사에서 유신체제라는 정말 한국 역사에서 긴 겨울이 있고 이제 사람들은 1979년 10월 26일 그 시해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봄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11.6으로부터 그 이듬해 5.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까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면 이제 뭐 봄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 기간에 어떤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희망 이런 것들을 봄이라는 그런 계절로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또 봄이 약간 시작의 느낌도 있고 이제 끝났다. 이 체제들이 끝나고 다시금 따뜻한 사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린 것 같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처럼 실패한 저항의 역사를 대중문화가 반복적으로 소환하고 또 즐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객들이 몰입을 해서 한 번쯤은 다 저 영화를 보면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인의 입장에서. 근데 나는 누구의 입장이었을까? 나는 전두광 쪽으로 갔을까? 아니면은 이태신처럼 했을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과거의 어둡지만 저항의 역사를 역사 영화가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잡지를 하나 읽었는데 왜 우리가 7, 80년대 역사를 자꾸 소환할까 이런 거에 대한 특집 기사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어쨌든 7, 80년대는 저항의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를 자꾸 기억하고 혹은 지금 패배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영화나 시리즈를 다시 봄으로써 우리한테도 그런 저항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걸 계속 기억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현재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항상 오늘도 어떤 선택을 해나가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죠. 과거의 역사에서 저런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게 역사 영화의 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은서님께서 키워드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서님께서 골라주신 인물은요, 인물에 대한 해석에 관한 키워드였는데요. 일단 저희가 살펴본 전두광하고 이태신이 영화에서 가장 주요한 인물 2명인데 각각 어떤 인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래서 이 캐릭터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이 캐릭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자극적인 장면들이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물의 해석도 선악의 논리로, 흑백의 논리로 해석을 해서 관객들이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그리고 이태신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이순신. 이순신. 한 글자만 바꾼 거죠.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도 광화문에서 대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광화문에서 찍은 건 아니고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그 동상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의 순위에 꼽히는 사람이 나라를 구한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독님이 혹시 그런 마음에서 이태신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군인의 길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급할 때 나라를 구한다던가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서 이름도 이렇게 장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까 전두광 보면서 처음에 이제 막 연설문을 읽고 어떻냐고 물어보잖아요.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그럼 편하게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럼 왜 물어봤어?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할 거여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대사 하나로 이 사람의 어떤 독재적인 성향을 잘 보여준 것 같고 이 전두광이란 인물이 능력은 없는데 독재하기는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다라는 걸 그 짧은 영상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태신 같은 인물은 그 수도경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거절하잖아요. 근데 또 이후에 수도경비 사령관이 되고 나서는 완전 책임감 있게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흑백 논리로 전두광과 이태신을 완전히 대비하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영화에 굉장히 잘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 인물들을 보면 이 영화는 사실 상상이 들어간 거잖아요. 12.12라는 그 사건만, 개요만 가지고 온 거고 여기는 이제 상상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그 캐릭터들에 대한 논문이나 혹은 그들이 쓴 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또 판단해보는 즐거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네 번째 키워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키워드는 사조직이고요. 이 사조직은 당시 군부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에 관련된 키워드였습니다. 이 하나회는 대체 어떤 배경과 목적 속에서 조직된 집단이었나요? 하나회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회가 어떤 조직인지 아는 것 같아요. 군인인데 하나회에 들어가면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배경과 목적 속에서 조직이 됐을까? 여기에 들어가면 군인으로서 위로 진급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승승장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하나회 멤버들은 처음에는 이제 정규 육사 최초예요. 육사 4년제를 졸업한 그 11기들이 12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한 자부심, 정규 육사를 나왔다는 이런 자부심 하에서 비밀리에 사조직을 만들었고 또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암묵적으로 지원을 해줬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제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노태우였죠. 그 시기까지 승승장구를 했죠. 아주 요직을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죠.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하나회를 치게 되죠. 군부 내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초반에 왜냐하면 소문이 나면 어때요? 저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나회의 군인들을 다 이제 별을 뗀 거예요. 그래서 새로 이 장성들을 뽑는데 너무 많이 한 60여 명을 물갈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별을 달아주잖아요. 그 달아줄 별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정광석화처럼 하나회를 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고 하나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회 멤버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그렇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 하나회 멤버로서 군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또 군복을 벗고 대통령도 2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과연 역사적 평가가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걸 바로 보여주는 게 역사 영화가 가지는 아주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하나회 같은 건 너무 유명해진 조직이라서 저희가 영화를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만약에 뭐 다른 역사나 이런 곳에서도 저런 조직이 있었다면 이런 게 이제 잘 안 알려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제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가지 중에서 민수님 원하시는 거 한 번 더 골라주세요. 역사 고증 키워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역사 고증 키워드는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허구를 알아보는 키워드인데요. 그러면 저희 역사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화를 볼 때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저거 틀렸는데 저런 말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역사라는 학문은 여타 학문하고 다른 지점이 뭐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가 남긴 역사적 사료, 그 사료들을 가지고 과거를 구성해 보는 거예요. 이 영화를 1000만이 넘게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2.12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거, 역사를 상상력을 가미해서 재해석해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시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질문을 끝으로 전공 안경 쓰고 영화 보기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를 1000만이 넘게 봤잖아요. 많은 관객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구나, 역사의 무거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은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통해서 한국 근현대사를 교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토퍼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몰랐던 사실도 오늘 교수님 설명해 주셔서 알게 돼가지고 이번에도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컨셉답게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학점으로 한 번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재밌고 좋은 영화라는 판단을 해주신 거잖아요. 당연히 A+입니다. A+ 좋습니다. 오늘 강혜경 교수님과 함께 전공 안경을 끼고 서울의 봄 같이 들여다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영화와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봄은 서울의 밤을 이겼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봄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교필 교수님과 함께 있는 필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